본 컨텐츠는 제작일 기준으로 나무 위키 혹은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입장이나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태피디아의 김한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민족 제2의 축제라고 하는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1. 개요. 정월 대보름은 한국의 전통 명절로 음력 1월 15일을 의미한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한다. 어찌 보면 조상들은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로 보통 그 전날인 14일부터 행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일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빚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다. 이보다 좀 더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 이튿날을 실질적인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설도 있다. 새학년이 시작하는 날은 3월 1일이지만 3일절이 있어 본격적인 새학기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세배를 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이날에는 오곡밥, 약밥, 귀발기술, 김과 취나물 같은 묵은 나물 및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면서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빈다. 또한 고싸움, 석전과 같은 행사와 다양한 놀이를 하였는데 이 풍속들은 오늘날에도 일부 이어져 행해지고 있다. 지역별,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이 유래, 정월 대보름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 중에 사금갑이 있다. 원전은 삼국유사 기 제1편 소지왕 이야기다. 신라시대 임금 소지왕이 정월 대보름에 천천정으로 행차하기 위해 궁을 나섰는데 갑자기 까마귀와 쥐가 시끄럽게 울었다. 그리고는 쥐가 사람의 말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옵소서. 그러자 임금은 신하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다. 신하가 까마귀를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어느 연못에 다다랐을 때 돼지 두 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신하는 돼지 싸움을 보다가 그만 까마귀를 놓쳐버렸다. 잠시 후에 연못에서 노인이 나와서 신하에게 편지를 주고 그 봉투 안에 글을 읽으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읽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신하는 궁에 돌아와 임금에게 편지 봉투를 주면서 연못에 노인이 한 말을 전했다. 임금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단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편지를 읽지 않으려 했는데 옆에 있던 일관이 말했다. 전하, 두 사람이라 하면 보통 사람을 말하고 한 사람이라 하면 전하를 말하는 것이니 편지의 글을 읽으시옵소서. 일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임금은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았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검은고 갑을 쏘시오. 임금은 곧 검은고 갑을 활로 쏜 다음 열어보니 두 사람이 활에 맞아 숨져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왕비와 어떤 중이었는데 중이 왕비와 한통속이 돼 임금을 해치려 했던 것이다. 그 뒤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이라 해서 찰밥을 준비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이후 이 찰밥이 발전해 약밥이 되었다. 왜 까마귀만 챙기냐면 쥐와 돼지는 12지신에 들어가 따로 기리는 일이 있었지만 까마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3. 풍속. 15일 전 연휴로 존재하는 설날과 달리 휴일이 아니기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정월 대보름만큼 전통 풍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명절은 흔치 않다. 대보름 전날 밤에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밥을 얻으려 다녔다. 또한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믿었기 때문에 잠을 참으며 날을 샜다. 잠을 참지 못하고 자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몰래 눈썹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발라서 놀려준다. 아침이 되면 부럼 깨기 및 귀발기술 마시기를 시작하며 새벽에 용물뜨기를 하거나 첫 우물을 떠서 거기에 찰밥을 띄우는 복물뜨기를 하였다. 오늘날에는 여러 지방단체 주최 행사들이 연이어서 열린다. 자정에 이르러서는 달집 태우기 및 쥐불놀이를 이어하면서 풍년을 비는 행사를 끝으로 대보름을 마무리 짓는다. 4. 음식. 오늘날의 음식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사회에서는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모두 동원해 잘 먹고 노는 날이 대보름이었다. 견과류가 그렇거니와 온갖 묵, 나물도 당시로서는 입맛을 돋구는 좋은 음식이었을 것이다. 대보름에 온갖 음식을 해서 많이 먹는 것은 곧이어 다가올 농사철에 대비해 영양을 보충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다. 부럼.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먹는다면 정월대보름에는 만사 형통과 무사 태평을 기원하며 아침 일찍 부럼을 나이 수만큼 깨물어 먹는 관습이 있다. 이를 부럼깨기라고 하는데 부럼을 깨물면서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비는 관습이 여전히 남은 것이다. 오곡밥, 찹쌀, 기장, 수수, 서리태, 적두를 섞은 풍년을 기원하는 잡곡밥. 왜 굳이 오곡밥이냐면 과거 가을 추수 때 가장 잘 자라던 곡식들을 모아서 한밥 공기에 담으니 5가지 곡식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일발쌀이 아닌 찹쌀을 쓰기 때문에 밥물을 일반 밥을 할 때보다 적게 넣어야 한다. 진채, 묵은 나물이라는 뜻. 구체적으로 밥, 버섯, 콩, 순무, 무잎, 오이, 가지 껍질 등을 가리키는데 여름에 더위를 타지 말라고 해당 나물을 준비했다는 조선시대의 기록이 있다. 보통은 19가지를 준비하지만 충분치 않다면 3가지 정도로 줄어들기도 한다. 진채에 포함된 나물 외에 호박잎, 도라지, 콩나물 등을 쓰기도 한다. 귀발기술, 이른 아침에 부럼을 깨는 것과 동시에 찬 술을 마시는 관습. 이름처럼 귀가 밝아지고 귀병을 막아주며 1년간 좋은 소식만을 듣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술이다. 술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주기도 한다. 팥죽, 정월대보름에도 팥죽을 먹는다. 동지 때와 유사하게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 먹는 것이며 오곡밥을 만들 때 있는 팥과 병행해서 만들 수도 있다. 5. 놀이, 다리 밟기. 말 그대로 다리를 밟아 밟은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지라고 하는 것인데 정월대보름 밤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답교 또는 답교놀이라고 하며 전국적으로 성행했다. 달맞이, 초저녁에 달을 맞이하는 행위, 보름달이 떴을 때 소원을 빈다. 달집 태우기,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모아놓은 집단과 생소나무 가지를 묶어서 무더기로 쌓아 올린 달집을 세운 다음 불에 태워서 놀면 풍년을 기원하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다. 옛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으로서 달집이 화염에 활활 잘 타오를수록 마을이 태평하고 그 해에는 풍년이 될 거라는 징조라고 한다. 달집을 태우면서 풍물패가 주변을 맴돌면서 풍악을 울린다. 더위 팔기, 남에게 더위를 파는 풍속.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나 이웃을 찾아가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불린 사람이 무심코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 또는 내 더위 맞더위 이렇게 외친다. 이러면 이름을 부른 사람의 더위가 대답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더위를 팔려는 것을 눈치채고 대답 대신 내 더위 사가라 라고 외치면 이름을 부른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사게 된다. 옛날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더위를 많이 산 사람이 엉엉 울다가 그 더위를 키우던 똥개에게 팔기도 했다고 한다. 6. 여담. 대보름 다음 날인 음력 1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해서 이날 집 밖을 나가면 귀신이 들러붙기 때문에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설날, 대보름 동안 신나게 놀고 나서 하루 정도 조용히 지낸 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보름날 아침에 키우는 소에게 나물과 쌀밥을 줘서 한 해 농사일을 점치기도 하였다.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자, 저는 정월대보름 하면 뭐 쥐불놀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오곡밥과 그 나물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따로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해주시던 오곡밥을 자주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올해 아직 정월대보름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머님께 잘 부탁드리고 찾아가서 올 정월대보름에는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오곡밥과 나물을 맛보고 싶어지네요.